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조금 더 행복해지셨는지요? 국민 행복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내세우고 달려온 박근혜 정부가 내일로 출범 1년을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내놓은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소통과 인사 문제에는 몇 점을 주시겠는지요? 또 국민과 약속한 많은 공약들에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박근혜 대통령 출범 1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 대변인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반발해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사전 합의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 또 1차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던 이산가족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년이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한 국정 현안들에 대한 기대치는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 잘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 잘할까요? 입니다. yes인지 no인지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신문마다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자, 비교적 높은 점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한번 몇 군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50%에서 60%로 나왔습니다.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1.6%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득표율이 51%였던 것을 보면요. 10%포인트나 높은 그런 점수입니다. 취임 이후에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분야는요. 역시 예상대로 대북과 외교정책으로 꼽혔고요. 외교정책 다음으로는 복지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이었습니다. 가장 잘못한 일로는 고위직 인사 문제가 꼽혔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고요. 유무선 의미전화 걸기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지난 한 해 평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쯤 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상수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늘 한 30%를 유지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5,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가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 등에서 지지율도 역시 탄탄한 그런 편입니다. 최근에 보면 올림픽 효과도 있을 테고요. 이산 가족 등 남북 관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 효과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야권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대요.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정권의 기반을 다진 1년이었다.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지만요. 야권은 싸늘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1년을 국민 요구에 역주행한 불통, 불신, 불안 그런 정권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도 논평을 했는데요. 공약 파기와 독선 그리고 불통으로 인해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또 양극화 심화와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이 입증하듯이 무능으로 흘려보낸 1년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늘 기초공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선 공약 중에 가장 주요한 정치개혁 공약이었고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었다면서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먼저 무공천을 약속한 데다가요.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으로 사실상 약속을 번복하는 그런 상태고 민주당도 이 때문에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차별화다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에서는 그 인물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난이 아니었냐. 네, 평가절하.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뭐 사실상 선회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 약속을 처음부터 번복한 새누리당 표정은 차라리 편한데요. 지난해 당론으로 폐지를 약속한 민주당이 더 갑갑한 표정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 측과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이 오늘 무공천을 천명하면서 참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가기도 어려운 그런 꽉 막힌 형국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나가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선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관련해서 새누리당은요. 오늘 안철수 의원의 무공천 입장에 대해서 무책임 정치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민주노총이 내일 하루 전국 곳곳에서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시한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복지 강화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이들 공약을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난 대선에서 헌법을 유린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지만 정부가 왜곡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일 국민 파업 대회는요.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찰 측은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취임 1주년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많네요. 네. 이번에는 국제사회도 있나 봐요. 국제 엠네스티. 엠네스티는 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죠? 네. 샬릴 셀티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오늘 보냈는데요.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매우 열악하니 개선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엠네스티 사무총장은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그리고 전교조의 법의 노조화 등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투옥되거나 구금돼 있는 정치 사상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60년대 설립된 세계 최대 민간 인권 단체입니다. 네, 세계 최대 민간 인권 단체에서는 인권 문제에 좀 더 주목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네. 자,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 여야는 어떤지 차례로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 대변인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훈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정부가 북한의 구제역 방역 지원을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구제역 확산 방지와 퇴치 지원 의사를 전달하면서요. 이를 위한 실무 접촉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측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접촉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예상하지만 구체적으로 북측이 얘기하는 것을 토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 중에 이런 제안이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전혀 무관하고 정부는 오로지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에도 북한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약품 등 26억 원 상당의 장비 등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남북 간에 뭔가 오고 가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편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1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이제 볼에 와닿는 공기가 다릅니다. 월요일 저녁 시간 도심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다시 여의하로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아직은 강남 쪽은 도심 쪽 진행이 수월한데요. 다만 강남대로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당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겹쳐져 진행할 수 없다고 반대해왔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또 독수리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도 사전 합의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아직까지는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훈련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자제한 데다가 이번 행사를 남북 경제협력 등 경제복구를 위한 환경 조성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북한 역시 과도한 반발을 삼갔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연합 군사사령부의 연례적인 한미연합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개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그동안 이렇게 참 말이 많았는데 바로 이 한미 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정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또 역시 오늘부터 네. 4월 18일까지 예. 독수리 연습이 네.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은 네. 지휘소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그 지휘소의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라는 네.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독수리 연습이고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시뮬레이션은 빨리 마치죠.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네. 독수리 연습은 4월 18일까지 정말 뭐 이를테면 몇 시간 내로 네. 인제에 있는 부대가 양구로 이동을 해서 뭐 네. 적을 경멸하라 이런 명령을 만약에 내렸을 때 실제로 몇 시간 만에 이동이 될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독수리 연습인데 네. 그게 이제 4월 18일까지 하는 겁니다. 네, 가상의 어떤 타켓을 놓고 또 한번 점검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네. 규모는 그 우리 양국이 참여하는 어떤 그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우리 그 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네. 미군이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관심사인데요. 네. 키 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한 5,200명, 그리고 이제 독수리 연습에는 한 7,500명 정도의 미군이 참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키 리졸브 훈련은 작년보다 한 1,700명 정도가 증강이 됐고, 네. 그 지휘소에서 하는 그 시뮬레이터들이 이제 지휘자들이 증강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독수리 연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네. 올해는 한 2,500명 정도가 줄은 7,500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네. 같이 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명의 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독수리 연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그 중남부 지방에 많이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방작전사령부, 네. 옛날로 치면 2군인데 예. 그 2군에 있는 후방 부대들은 거의 네. 지금 훈련을 참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괜히 기동훈련 하다가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에 오히려 더 기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방 부대에서도 네. 그런 기동 훈련을 많이 자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매년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반응 아직까지는 별게 없죠. 네, 전 정말 우려를 했던 것이 네. 어제 그저께까지 우리 측이 신청한 이산가족 명단을 보낸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했죠. 2박 3일간. 네. 그리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또 2박 3일간 북측이 신청한 이산가족들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처럼 이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굉장히 비난 수위를 높이다가 어제 단체 상봉을 하고 오늘 이제 개별 상봉을 하고 내일 또 마지막 상봉을 하고 헤어지는데 네. 이 개별 상봉에 들어가서 키 리졸브 훈련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판을 걷어버릴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미 또는 북이 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 지금 이 정도로 갔으면 어차피 상봉이 내일 오전까지니까 예. 내일 상봉 마치는 것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봉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또 우리 이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과거처럼 과민하게 반응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적다. 왜냐하면 네, 훈련이 다행이네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예. 뭐든지 시작하기 직전에 굉장히 비난을 하다가 시작을 하면 네. 뭐 사실 뭐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네. 또는 뭐 북한도 지금 인내를 많이 했고 우리도 네. 지금 인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북한이 이렇게까지 인내를 했던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 정세가 예. 김정은 정권의 내부 정세가 굉장히 위태롭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대지 않고서는 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예. 이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 오히려 육자회담을 나아가기까지 더 박차를 가할 것이지 여기다가 오히려 비난 수위를 높인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봐집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제 예상에 맞아야 될 텐데요. 네, 예. 맞겠죠. 네. 우리 군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과다한 홍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어떤 선전이라든지. 네. 예년과도 분명히 좀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네. 로우키로 진행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작년 키 리졸브 훈련 직전에 북한이 뭐 정전 협정 파기 그리고 전쟁 불사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전쟁 국면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부와 한미연합 사령부도 하이키 즉 아주 홍보를 대단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을 네. 우리 강력한 한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네. 상쇄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갔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북한이 이제 그런 도발 상황을 연출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특히나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자제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만약에 작년이나 네. 재작년 같이 평시 또는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으면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방송 출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 네. 이제 정부 시책이 로우키이기 때문에 예. 많은 방송사들이 그 네. 정부 시책을 좀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비교적 한가한 그런 일정을 보냈다. 이것으로 봐도 네, 그렇겠네요. 얼마나 네. 지금 로우키로 네. 이렇게 홍보를 자제하는가 알 수 네.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이 YTN 정면승부가 정부의 홍보 시책을 이 방향이 있다면은 따르지 않는 방송국인처럼 아니 그건 비춰지네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네. 훈련하고 있다. 네. 그 정도는 알려줘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키 리졸브 훈련이 지난해는 합참 주도의 훈련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올해는 한미 연합 사령부의 주도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네, 왜 바뀌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이 괜찮았네요. 네. 예, 아주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미연합사령부 합참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군이죠. 네. 합참 우리 한국군입니다. 글쎄요. 예. 네, 그러면은 작년에는 한국군 주도의 훈련이었고 네. 올해는 한미연합군 즉 네. 미군 위주의 예.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데 예. 그럼 작년까지는 왜 합참 주도였냐? 네. 재작년에는 미군이 주도하고 합참이 보조를 했거든요. 네. 재작년까지는. 그러다 작년에 우리 합참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군이 보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2015년 12월 1일까지 네. 한국군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합참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이 동맹군으로서 보조해주는 그런 훈련을 즉 전작권 전환에 따른 그런 훈련을 작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 때는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지금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이 네. 재연기되는 것이다. 아, 그걸 의미하는 거네요? 2015년 12월 1일 날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한 것을 예. 다시 연기를 해서 언제일지 모를 시기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작권을 전환한 것을 재연기하는 것에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한미연합사령부 주도의 이번 키 리졸브 훈련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지난해 말에 합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핵 억제 전략. 네. 일부 이번에 처음 적용되면서 뭔가 합니까? 네, 이번 이제 키 리졸브 훈련에서 네. 미군들이 한 1,700명 더 들어온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북한이 작년 2월 12일 날 핵실험을 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대단히 성공한 실험이다라고 국제사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25킬로톤 정도로 유럽의 연구소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리틀 보이가 16킬로톤, 네. 나가사키 팻맨이 22킬로톤. 그러면 그 2차 대전을 종식시킨 그런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북한이 구현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위협에 대비해서 네. 우리 한미연합군이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인데 예. 이를테면 맞춤형 억제 전략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할 때 예. 또 정말 사용을 하려고 임박했을 때 또는 사용했을 때입니다. 네. 위협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자산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들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사용이 임박하면 선제 타격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킬체인을 가동을 하는 그런 작전이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사용을 하면 예.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막는 네. 훈련 그리고 응징보복을 해야죠. 네. 그런 응징보복 훈련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본 언론이요. 오늘 워싱턴발로 보도한 걸 보니까 북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미군이 B-52 전폭기를 훈련에 참여시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B-52 전략 폭격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이제 일본 언론이 이렇게 또 보도를 했는데 혹시 또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열받아갖고 또 뭐 혹시라도 또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행사하는데 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하여튼 일본이 좀 크게 우리 그 한반도 정세에 우리 한국에게 네. 도움이 안 되는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까지도 했어요. 네, B-52는 네.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했을 때 네. 이게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폭격기지 핵 네. 무장을 해서 북한을 핵 공격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네, 시나리오는 네. 작전 계획 501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했을 때 B-52가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네. 그런 전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역습 작전으로 나가는 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네. B-52가 와서 한번 구현을 시뮬레이션상 구현을 한번 해주는 것이 시나리오가 사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한번 와서 그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주는 것이지 네, 네. 핵을 탑재를 해서 네, 네. 북한 공격한 연습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괌 앤더슨 미군 공군기지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윤균 대표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2라운드에서는요,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한정혜 대변인 인터뷰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 잘할 거야가 저희 오늘 yes or no 질문인데요. 1939님은요. 예스입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앞으로의 정책들을 잘 이끌고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2377님은요. 굉장히 긴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평가 내릴 수 있겠지만 1년 동안의 결과들만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는데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라디오 이름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1년째를 맞게 됩니다. 지난 1년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내로 다양한 현안들을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을 고수하는 스타일로 돌파를 해왔다라고 이런 평가가 많은데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성과는 무엇이고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주력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 양당 대변인으로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대변인에게 모두 8분씩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추가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은희입니다. 예. 내리 박 대통령 취임 1년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대변인께서 보실 때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참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있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과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신 점이 가장 돋보였고요. 네. 그 외에 국민 행복에 관련된 작지만 세심한 정책들도 지금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는 듯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특별히 그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에서 네. 전직 대통령 비자금도 해소하고 원전 비리나 뭐 여러 가지 비리에 척결된 부분에 예. 작년 한 해 많이 좀 앞장서서 정책을 진행했었고요. 예.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간행들도 네. 과감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했었던 점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비정상의 정상화 말씀해 주시니까 청취자분들이 이건 또 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 부작용은 없었나요? 뭐가 비정상화했는데 뭘 정상화 했는지 좀 덧붙여 주실까요? 그렇게 네. 예, 뭐 특별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보다 네. 정말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뭐 대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가세를 하겠다, 뭐 저 총수도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판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네. 결국은 실제는 법 집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원전 비리나 이러한 것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예.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간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앞으로도 더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가장 잘 못했다고 보는 것은 무엇인지요? 네. 잘못했다기보다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경제 활성화, 경제 부흥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분야는 우리 국내의 정책들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 여건이나 활성화에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서 수행하는 경제 정책과 더불어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깊은 상황이라서 대외 네. 경기 회복도 같이 좀 이루어지면은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작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펼쳐온 부동산 정책이나 예. 창조 경제나 공기업 개혁 이런 것들을 네. 토대로 해서 네. 올해는 좀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네.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네. 차이가 나시죠. 어찌됐든지 간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이 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북한이 3차 핵실험 했을 때나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원칙 기조에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그 대북 비핵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철도 파업이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네. 흔들리지 않은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거는 뭐 정치적으로 네. 굳건한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축소되거나 후퇴되고 있다. 특히 목지 정책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출범 당시 또는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낙마라든지 뭐 인사에 대해서는 참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뭐
저기 복지 정책이 후퇴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또 얘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우리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고요. 예. 그러나 복지 정책은 정부가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재정과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노인들께 70% 우선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들께 드리겠다고 했고요. 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이거는 더 검토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재정도 맞지 않는데 미래 세대의 여러 가지 부담까지 지어가면서 우리가 무리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네. 현실에 맞게 하면서 좀 더 점차 확대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조금 참고 이해해 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예.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를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고 또 누구보다도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고르시다가 보면 인재풀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했던 윤창중 대변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도 인사를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1년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긴다면 단답형으로 몇 점 정도 가능할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70점에서 70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1년 초기가 지났고요. 네. 앞으로도 80점, 90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네. 지금보다 더 국정에서 경제 활성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서 하신다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자연스럽게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한 평가,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한정혜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아니겠습니까? 1년 네. 동안 보실 때 가장 잘한 거, 못한 거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도 잘한 게 굉장히 많다라고 평가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한 것, 이거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과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은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끈 것, 네. 이런 것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못한 건요? 가장 못한 거는 네. 저희가 삼불 국정 운영 1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통, 불신, 불안 이런 삼불 국정 운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딱 꼽으라고 한다면 어쨌든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이거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 있죠.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네. 것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약과 관련된 것인데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파기되거나 후퇴한 것 이런 것들은 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인데요. 네, 저희도 사실 기대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셨고 무엇보다도 국민께서는 아마 좀 따뜻한 품의 어머니
그런 것들을 대통령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성이 지니는 배려, 나눔, 상생, 공존,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하는 네. 그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기대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깨졌고요. 실제로는 자신만의 원칙이나 신뢰에 좀 갇혀서 예. 대통령 특유의 독성과 소통 불능으로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지금 1년 차로서는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전히 그렇다. 1년 차로서는. 네. 그러면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수를 제가 이렇게 딱 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평가로 그냥 네. 대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실련이 한 250명 정도의 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를 했는데 네. 42% 정도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잘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답을 했고 직무 수행 능력 점수는 C-를 주셨어요. 이제 또 전문가들은 한 70% 정도가 이렇게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해되는 요인이 네.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52% 정도는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책과 관련된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1년 차니까요. 이런 예. 지적들을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남은 4년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지금 변심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민심이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항상 이제 신뢰 수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네. 한편은 또 한국 갤럽 조사인데 이쪽에서는 또 지금 언급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조사 방법이나 조사 대상층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4년이 남아 있고 4년이라고 하는 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내걸었던 공약과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 그림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봤을 때 1년 시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금 따가운 얘기를 조금 겸허하게 들으시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방법, 그 방법 중에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신경 써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뭐죠? 인사 문제, 소통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사와 관련한 부분, 소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논란 속에서 낙마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자도 낙마를 했고요.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등 해서 거기다가 나중에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최근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개인 일탈 또는 개인화시키는 게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개인 일탈이 너무 잦은 정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폭넓게 본인이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첩 인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본인이 알고 계신 인력풀에서 조금 벗어나서 폭넓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 편중 인사라고 하는 얘기도 안 들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뭐라 그래야 되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열어두신 상황에서 좀 소통하시면서 또는 여론의 추세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소통 언급해 주셨는데 이명박 정부 거의 대부분을 불통의 대통령이다, 불통의 1년이었다 이런 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통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소통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집권 2년차 시작하면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일탈 또는 최근에 카드사에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가 보여줬던 네. 자세, 태도, 언행 이런 예. 것들은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자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네. 그것이 범정부적으로 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팽배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2년 차에 들어가면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이 원하는 7대 요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네.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당선 이후에 폐기되거나 말 바꾸기 한 대선 공약 원안대로 좀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민생과 정치를 좀 살리자. 그러라고 네. 하면은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여기까지 정치개혁 들어야 공약 되겠네요. 이런 네. 것들도 해달라는 것이고요. 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끊어야 국정원 되는데 등 여기까지 들어야 그렇습니까? 되겠는데요. 네. 이런 진실 규명하기 위한 특검은 수용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게 털고 갈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한정혜 대변인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